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DMI 지표를 활용한 기법인데요.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거지만 깊게 파고들면 DMI는 엄청 복잡한 지표입니다. 보통 선물, 지수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라서 주식 투자만 해보신 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고 선물 거래할 때 보는 지표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기술적 분석 도구는 최초에 주식시장에 도입되었고 이후에 선물 거래에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 적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차이는 분석 도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식과 선물 시장의 특성 차이에서 옵니다. 일단 한 가지 전제를 받아들이셔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매매법을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기술적 분석 관련 정보는 이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 전제란 주식시장은 어떠한 추세를 형성하고 한 번 형성된 추세는 그 추세를 역행하기보다 관성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상승할 확률이 높고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방향대로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의 종목, 혹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의 추세에 편승했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전이나 적어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기술적 분석 도구의 역할이고요. 여러분, 주식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적으면 주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한동안 사려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적어집니다. 고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죠. 포인트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 오늘 알려드릴 DMI 지표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법 설명은 간단하게 할 건데 DMI 지표에 대해 대략적으로는 좀 아셔야겠죠? 일단 차트 보시면서 DMI 지표 적용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DMI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정신없는 지표가 추가가 되는데요. 설정창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릴게요. 일단 DMI는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디렉셔널은 방향, 지향성 이런 뜻이고 무브먼트는 움직임이죠. 말 그대로 주가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ADX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ADX는 추세 강도를 파악하는 단일 지표이고 DMI 만든 사람이 만든 지표예요. 증권사에 따라서 AD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DMI를 보실 때는 반드시 ADX를 꼭 같이 보셔야 하니까 없으신 분들은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당일 고가, 전일 고가, 당일 저가, 전일 저가, 그리고 기본 설정값인 14일 이동 평균값을 같이 계산해서 상승폭과 하락폭의 비율을 구하고 나타낸 선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계산 관련한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고 표시되는 선들이 어떤 의미인지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돼요. 먼저 플러스 DI 선이 상승하는 건 고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고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는 세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플러스 DI는 사는 세력, 그럼 마이너스 DI는 당연히 파는 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DI 선이 상승하는 것은 저점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이 올라오면 안 좋아요. 계속 파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추세가 형성됐다라고까지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ADX를 같이 보는 겁니다. ADX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질수록 상승하게 되고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가까이 수렴할수록 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가까이 붙어있을 땐 비추세 구간이고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벌어져 있을 땐 추세가 형성된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해 DMI 지표에 보면 이 기준선이 있어요. 이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 설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30선이랑 10선이 있습니다. 일단 ADX가 3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어떠한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10선 보시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차트 보면서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제가 플러스 DI는 사는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사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두껍게. 그리고 마이너스 DI는 제가 파는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직관적으로 파란색으로 두껍게. 그리고 ADX선은 뭐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는 세력 빨간 선, 파는 세력 파란 선, 추세 강도는 검은 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매수 타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빨간 선이 파란 선 위로 올라올 때, 지금 여기 보이시죠? 파란 선 위로 빨간 선이 교차해서 올라올 때가 매수 신호고, 이 ADX 검은 선이 이게 30선 기준선이거든요. 자, 이 선이 30선이에요. 이 기준선. 이 선을 ADX가 올라오면 좋은 신호입니다. 상승할 때. 자, 보시면 교차해서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 이렇게 ADX선이 30선 기준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추격 매수 신호예요.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매수, 그리고 ADX가 돌파할 때 매수, 추격 매수. 자, 보시면 여기 매수 신호에서 이렇게,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에서. 그리고 추격 매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강한 상승 강도의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돌파했는데 왜 매수 신호 아니냐, 이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간단히 짚으면 ADX선이 밑에 있을 때는 쳐다보시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DI선 밑에 ADX선이 있으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ADX선도 올라가고 있고 이 파란 선 위로 올라갔고 얘가 교차해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주 좋은 매수 신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DX선이 30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 지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 지점이 추격 매수 신호입니다. 자, 보면 매수 신호일 때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추격 매수는 여기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그 다음에 ADX선이 30선을 뚫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도 신호는, 자, 파란 선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갈 때인데 보시면 여기서 교차해서 올라갈 때가 이때죠.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를 보고 매도를 하는 건데, 사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ADX 선은 꺾여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마이너스 DI, 파는 세력은 올라오고 있어요. 기존에 형성된 추세가 약해지면서 파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DX의 고점과 이 마이너스 DI 선이 바닥에서 이렇게 서로 수렴하고 있으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조건 이거는 뭐 뒤도 보지 말고 바로 도망가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급락 나온 자리를 보면 먼저 파란 선이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ADX선이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는 강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언제나 매수 신호보다 매도 신호가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매도 마이너스 DI가 올라가고 파는 세력이 올라가면서 이 30선을 ADX선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신뢰도가 높고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상승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먼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자,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이때는 미련을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DMI를 보실 때 뭐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지금 DMI를 보세요. 자, 이런 구간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 DI하고 마이너스 DI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신호를 파악하시기가. 그래서 벌어질 때를 이렇게 벌어질 때, 요럴 땐 매도, 요럴 땐 매수, 또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벌어질 때를 매매 타이밍으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 플러스 DI 선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DI 선이 있어서 비추세 구간에 오신호가 나오면 초보자분들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DI를 보셔야 되는데,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DI를 빼주세요. 자, 빼고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 플러스 DI를 여기 체크 해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체크 해지를 하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DI 선과 ADX 선 두 개만 남습니다. 보기가 훨씬 편해졌죠? 자, 일단 보면은 아까 제가 헷갈리는 오시로가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명확해집니다. 자, ADX 선이 이 마이너스 DI 선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무조건 쳐다보지 마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ADX 선이 30선을 뚫고 올라가고 교차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수 신호로 보는 거죠. 자, 이럴 때를 매수 신호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를. 이해되시죠? 이럴 때 매수를 했다가 늘 이렇게까지 뭐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줄었을 때, 이렇게 수렴되기 시작했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일 때까지 이 안에는 무조건 매도 포지션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후에는 이 마이너스 DI가 이 30선 기준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 이때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자, 보면 이탈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 선 그어져 있죠. 자, 이 캔들입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죠. 근데 이거는 이 ADX선이 위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DI선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언제냐? 이렇게 이 10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 제가 이따 10선 보는 거 알려드린다 그랬죠? 마이너스 DI가 10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 추격 매수예요. 자, 보면 요럴 때가 추격 매수인 거죠. 이런 구간이. 이거는 고점을 찍기 직전에 나올 수가 있어서 급등이 나오는 걸 먹을 수도 있지만 수익을 줄 때 빨리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면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ADX선이 마이너스 DI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원칙이고요. 이 마이너스 DI선이 30선을 이탈해서 내려갈 때 혹은 찍고 내려갈 때 그리고 10선을 이탈할 때 이때가 추격 매수 구간입니다. 중요한 거 두 개 나왔어요. ADX선이 위에 있을 때만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DI선이 30선 위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상황이어도 매수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DI선이 30선 밑으로 내려갈 때 10선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거래대금 상위창에서 종목을 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신규주고 랩지노믹스 오늘 제가 공유 드린 거니까 한번 볼까요? 자, 랩지노믹스는 제가 공부방에서 랩지노믹스 공유 드렸는데 이거 10월 16일 날 공유 드렸어요.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10월 16일에 공유 드렸던 종목이고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좋은 시점이다. 매매에 참고하셨던 분들은 급하실 필요 없다. 보유하고 계시면은 이제 지금 수익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정리하시지 말고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10월 16일이니까 이때죠. 이날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때 DMI를 보면 ADX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마이너스 DI는 밑으로 벌어지는, 얘네가 수렴했다가 다시 벌어지는 구간에 추천을 드린 거고, 자, 오늘은 이 마이너스 DI가 10선 아래로 이탈하는 추격 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물론 재료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특별히 재료 소멸이 없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D&D 파마텍은 D&D 파마텍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 높은 조정 구간이니까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은 분할 익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10월 15일 날 공유드린 종목입니다. D&D 파마텍. 자, 차트를 보면 10월 15일이면 이때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기 단기 급등이 나왔죠. 이게 상장일 최고가를 보면 53,900원이거든요. 이때 쏘고 나서 쭉 빠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상장일 최고가는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저항이 강한 구간까지 거의 터치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작정 보도 지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DMI를 봤을 때는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ADX도 올라가고 마이너스 DI도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지 저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 지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펩트론 보면 자, 이거 10월 14일에 공유 드리고 어제죠. 10월 17일에 이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수익 노리고 참고하신 분들은 포지션 일부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땐 이익을 확보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10월 14일에 드린 거 일단 확인해 보고 자, 10월 14일 펩트론 공유 드렸죠. 자, 펩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펩트론을 10월 14일이면은 이날이네요. 자, 이날 공유 드리고 어제니까 이날 정리를 하시라고 한 건데 지금 조정 나왔잖아요. 제가 어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보시면 이게 상승하고 있고 일단 DMI 최초 매수 신호는 여기죠. 이렇게 이 ADX선이 마이너스 대하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일단 첫 번째 매수 구간이고 제가 추격 매수가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했는데 이 10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마이너스 DI가 10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시점에 추격 매수 관점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날에 마이너스 DI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들리기 전에 포지션 정리 의견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공유해드렸던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오늘이죠. 현대모비스 10월 16일에 먼저 공유드리고 나서 현대모비스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에서 이 매매 기법 DMI 매매법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현대모비스의 흐름이 왜 좋다고 말씀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설명드려야겠죠. 자, 먼저 16일 날 공유된 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16일에
보시면 16일에 현대모비스 공유드렸죠. 이때 200일선 지지 확인될 경우 25만원 선까지 완만한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급도 양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모비스 16일이면 자 이날이죠.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DMI에 집중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줄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자 ADX는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DI는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캔들을 보면 정확하게 추격 매수가 나왔죠. 추격 매수 신호가 ADX는 올라가고 있고 마이너스 DI는 10선을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고 일단은 그 마이너스 DI랑 ADX의 위치가 이때부터 바뀌었잖아요. 보시면 이때는 ADX가 밑에 있고 이 마이너스 DI가 위에 있다가 이때부터 바뀐 건데 그러면 이 구간은 째려 보셔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이 구간 우리가 이 구간을 째려보고 있다가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DMI로 매매를 하신다면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신중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영상에서 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매매법 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 정보 공유하는 거는 공부방에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DMI 매매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